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커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궁여지책으로 관광업계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40%나 할인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 도내 업체 200여 곳이 제주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입점업체들이 최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랜드 세일 행사를 열겠다며 상품을 40% 할인 판매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수료를 최대 15% 빼준다고 했지만 나머지 25%는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적자가 날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전 조건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새로 이제 업체를 평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공기업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2월 상품을 빼면 40%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10%,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입점업체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 돼서. 제주도가 그랜드 세일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17일.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에서 그랜드 세일을 제안하자 다음 날 유관기관들을 불러 통보한 겁니다. 네, 통상 1+1 이런 세일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체별로 품목별로 이제 여건이 되는 대로. 제주도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해명했지만 제살깎기를 강요하는 탁상행정이라는 관광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지난 1월부터 요금을 최고 5.3% 인상한 데 이어 티웨이 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제주항공도 이달 말부터 요금을 최대 11%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데 이어 국내선 항공요금이 인상되면서 내국인 관광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얼릴 때 주로 사용되는 암모니아 가스는 인체에 노출되면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인데요. 제주 시내 한 제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방독면을 쓴 군인들이 공장으로 들어가 기계 설비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제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10시 20분쯤. 공장의 냉각팬이 고장나면서 압축된 암모니아 가스 1kg이 유출된 겁니다. 심하게 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바로 119 신고하면서 손님들 대피시키고 그 119 차에서 산소 공급 받다가 그래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제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식당 손님 등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2살 이모 양 등 2명이 눈이 따갑고 메스꺼운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안전밸브가 이제 자기 정해진 압력 이상 되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분출을 해내야 그 암모니아가 무탱크 들어가면 암모니아 수가 되면서 이게 희석이 돼요. 그럼 독성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해지니까 냄새가 이제 이렇게 나는 현상이거든요. 암모니아 가스는 노출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 기체로 농도에 따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와 용기 보관 상태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다리나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부실 시공을 하거나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검찰이 최근 7년 동안 이루어진 공사를 모두 점검하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재시공 명령이 내려진 다리입니다. 교량의 상판이 최대 18cm나 불룩 솟아올라 있습니다.
불룩한 대들보를 콘크리트 무게로 눌러 수평을 맞추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됐는데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또 다른 다리에서는 반대로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곳을 비롯해 지난 2010년 이후 진행된 모든 교량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화공법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검찰은 또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결제 서류와 사업 규모, 계약 서류도 요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예산의 흐름과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도내 하천 정비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326억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간이 감사원 감사 기간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국인 선원 39살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밤 11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35살 천모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호텔 근처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근 주점에서 천 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번 주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경선 일정도 짧아지면서 후보들의 제주 방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제주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이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ARS 투표 결과 등과 합산해 빠르면 3일, 늦으면 8일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1%로 생각한다고만 한 2만 정도의 그 선거인단이 아마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 흥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도 오는 26일 제주에서 책임당원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31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4분 남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책임당원들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대로 총동원하든지 알려서 이렇게 해서 좋은 후보를 뽑힐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 경선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해 다음 달 4일이나 5일쯤 후보를 결정합니다. 선거인단 모집 저희 당은 없고요. 당일날 투표할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바른정당은 제주 지역 국민정책평가단이 이미 전화면접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대의원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후보 선출대회에 참가합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간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 정책을 비교해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선 일정이 짧아지면서 경선 기간에는 후보들의 제주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 이번 대선에서 제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청년 1,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등은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안희정 지사가 이에 대한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영화일 뿐 허구나 과장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전 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고리 원전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부산 MBC의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6.1의 강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피폭 공포와 불안감에 시민들이 도로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연주야, 우리 식구들 두고 멀리 피해라. 고리 원전에서 방사선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지형과 도로 현황 등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부산, 울산, 양산 주민 170만 명이 고리 원전에서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 데만 22시간,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 대피 모델링 자체가 이거보다 더 넓은 광역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2시간이 막힌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부터 더 막히면 사실 여기는 더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 진입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부산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정체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울 고속도로와 만덕터널은 차량들로 꼼짝할 수 없게 되고 서면 중심가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 시민 10명 가운데 1명은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전 방제 대책은 너무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좀 더 현실화시킨 연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 피폭 선량에 따른 인명피해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목표치를 분명히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피 경로 확보와 실효성 있는 대피 훈련 같은 철저한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10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8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으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공항에는 안개와 뿌연 방무가 낀 가운데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오경수 사장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미래 비전과 전문적인 능력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오경수 내정자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1구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포구의 한 유람선 업체 간이창고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와 컨테이너 10제곱미터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에 조립식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59명에게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숙박시설 이용권을 팔겠다고 속여 33명에게 370만 원을 챙겼고 피해자 10명은 조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지방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374명을 모집하는 지방 공무원 공채에 3,976명이 원서를 내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간호 8급이 3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일반 행정 9급은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응시자 가운데에는 여성이 56%, 남성이 44%를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